네, 주로 시끄러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질환인 소음성 난청이 최근 5년 동안 20대 청소년 사이에서 무려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집중력 또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소음성 난청의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비인후과 홍성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치 가는 길을 먹은 것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 소음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소음성 난청이란 말 그대로 이제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 이후에 발생되는 청력의 저하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35명당 1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3%안 되는 정도 비율이 소음성 난청에 이완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난청이 어린 나이에 진단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네. 사실 가장 건강해야 할 10대 청소년들의 난청 유병률이 20대나 30대에 비해 높다고 보고된 것을 보면요. 사실 소형 음악기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소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 가운데 3% 정도인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20, 30대보다 10대의 소음성 난청 환자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10대 연령층에서 이렇게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 지금 청소년들기에 스마트폰이나 MP3 같은 소형 음악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나 지하철의 배경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소음 안에서 소리를 더 크게 해야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어폰의 사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소음에 지속적인 노출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소음성 난청을 앓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좀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소리가 울려서 들린다던가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음성 난청의 정확한 증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높은 음에 한정된 청력 소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친구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주위로부터 너 사후정이니 하는 소리를 가끔 듣는 그거 말고는 사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이게 진행하게 되면 시끄러운 환경에서 예를 들어 교실 같은 데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TV 볼륨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 이 소음성 난청 환자들이 많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좀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헬렌 켈러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가장 큰 문제가 사람과 이제 대화가 좀 잘 안 들리게 되니까 좀 소외가 되는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좀 악화가 되고 또한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학업 능력이 저하가 되고 특히 경도의 소음성 난청이 있는 청소년이라 해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다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이지만 이런 소음성 난청이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면 남들에 비해 더 빠른 청력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요즘은 각종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사실 청력, 특히 이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을 이거를 수술을 통해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의 목적이 청력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끼는 것처럼 보청기 등의 재활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청력이 소실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 보고에서 고압 산소요법, 고용량의 비타민 치료 그리고 몇 가지 신약들이 이 소음성 난청에 좋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아직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방법은 아직은 없고요. 결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음성 난청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예방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기에 의존해야 된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 학생들한테 음악 듣지 말라 이렇게 하면 거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네. 스피커를 사용해서 음악을 듣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정말 사용해야 될 정도면 그 최대 볼륨의 한 60% 정도까지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뭐 1시간을 들었으면 예를 들어 1시간을 쉬고 듣지 않고 그런 시간을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시끄러운 음악에 노출이 되고 나서는 귀를 쉬게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요. 그리고 뭐 시끄러운 음악을 가급적이면 노출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화면 영상에도 나갔는데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용할 때 이 귀를 완전히 덮는 헤드폰과 그 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어폰 가운데 어느 게 더 그 청력이 안 좋은 겁니까? 사실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그 조금 더 좋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을 들을 거라고 얘기하면 이어폰보다는 귀를 덮는 헤드폰이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이제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비인후과 홍성광 교수와 함께 소음성 난청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